윤길중 교수의 기독교로 보는 진화론, 다윈의 인간의 기원 정밀 분석, 제25강, 제20장 인간의 2차 성징 계속입니다. 분명 모든 종류의 형질은 아름다움을 향하여 발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똑같은 틀로 주조되었다면 아름다움의 개념은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여자가 메디치의 비너스처럼 아름다워진다면 잠시 그 아름다움에 매료될 수 있겠지만 곧 다양성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것을 얻자마자 기존의 일반적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또 다른 형질을 우리는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모든 형질이 암수 모두에게 전달되는 것이 포유동물의 일반적인 규칙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성도태 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형질이 남녀 자손에게 공통적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인종은 아름다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받았다면 다르게 변화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체 구조와 관련하여 인간에게는 성도태 작용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고, 문명 국가나 반문명 국가에서 구성원의 신체 구조 변화에 성도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신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미개 사회에서 성도태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요인들,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집단혼 또는 난혼을 들 수 있으며, 둘째로 여자들의 영아 살해, 셋째로 조기 약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들의 노예처럼 낮게 평가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결혼이나 동물의 짝짓기가 암수의 선택권 없이 단순히 우연으로 결정된다면 성도태는 작용할 수 없고, 구애할 때 다른 개체에 비하여 유리한 점을 갖고 있던 개체가 자손에게 전해주는 결과도 없을 것입니다. 아득한 옛날에 집단혼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증거들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할 경우 또는 결혼 관계의 구속력이 매우 약한 곳에서는 아이와 아버지의 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유래의 계보는 아버지 관계를 배제하고 어머니를 통하여 추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태가 일어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부모들이 결합하기 이전에 선택권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아 살해, 미개인들이 자신과 아이들을 부양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의 간단한 해결법은 영아를 살해하는 것입니다. 폴리네시아 제도의 여자들은 4, 5명, 심지어 10명의 아기를 살해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아보다 여아가 많이 살해됩니다. 여아 살해 때문에 한 부족에 여자가 부족하면 이웃 부족에서 잡아오는 관습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러벅은 영아 살해 풍습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이전에 있었던 집단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웃 부족에서 아내를 취하는 풍습이 교환 형태로 바뀌면서 지금처럼 매력적인 여자가 선호되었을 것입니다. 이 풍습에 수반하여 부족과 부족 간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잡은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의 형질을 균일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부족을 서로 다르게 분화시키는 성도태의 작용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조기 약혼과 여자의 노예화, 많은 미개 사회에 여자가 유아기에 약혼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외모에 따라 상대를 고르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또 많은 미개인 사회의 경우 그렇듯 여자들이 노예이거나 노동을 담당하는 짐승 정도로 평가될 때 성도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도태 작용을 크게 방해하거나 종식시키는 풍습이 미개 사회에서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시시대에 조기 약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의 성도태를 위한 모든 조건은 지적 능력은 진보했으나 본능의 측면에서 퇴보한 후기보다 훨씬 유리했을 것입니다.
성도태가 인종 간의 차이 및 인간, 고등 사슴목 동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영향력은 현재보다 아득한 옛날에 더욱 강했을 것이고 현재 사회에서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성도태가 인간에게 작용하는 방식. 자연상태의 동물은 크기, 힘, 특별한 무기, 호전성과 같은 수컷에게 적합한 형질을 전투를 통하여 획득했습니다. 미개인들이 여자를 차지하기 위하여 아직도 서로 전투를 벌이는 것처럼 이와 유사한 도태 과정은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려한 색깔이나 갖가지 장식처럼 하등동물의 수컷에게 적합한 형질은 암컷들이 선택한 매력적인 수컷이 획득한 것입니다. 인간의 반인 조상도 친척인 사수목 동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변형되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하등동물에게서 보편적인, 즉 암컷이 선택자이면서 자신을 자극하고 매혹하는 수컷만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성도태가 인간의 조상에게도 작용했다고 할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자의 남자 선호가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만 작용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부족의 형질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자들은 취향에 따라 가장 좋은 남자를 고를 뿐만 아니라 그런 남자들은 동시에 여자들을 가장 잘 보호하고 부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갖춘 남녀 짝은 그렇지 못한 짝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낳아 키우게 될 것입니다. 몸털이 사라지고 얼굴, 머리털이 발달하는 현상. 태아의 머리털이나 성인의 몸에 흔적적인 털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아 인간은 털을 갖고 태어나 평생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형태로부터 유래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털이 적기 때문에 몸에 털이 없는 것은 어느 정도 2차 성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형질은 성도태를 통하여 얻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모든 인종에게 공통적인 것으로 모아 최초로 털을 벗어버린 것은 인간의 여자 반인 조상이었고 이 사건은 한 줄기에서 여러 인종이 분기하기 전 아주 먼 옛날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턱수염과 관련하여 가장 좋은 사례인 사수목 동물로 주의를 돌려보면 많은 종의 암수는 턱수염이 똑같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은 수컷에게 한정되어 있거나 암컷보다 수컷이 더 발달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턱수염은 수컷이 장식으로 성도태를 통하여 먼저 획득하였고 그것이 암수 자손에게 균등하게 아니면 거의 균등하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 형질과 그 밖의 다른 형질들은 가장 강한 형질과 가장 매력 있는 여자를 부인으로 선택함으로써 부족 중에서 가장 많은 자손을 길러낸 능력 있고 유능한 남자로부터 서서히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종과 인종 그리고 인간과 하등동물 간의 외모상의 차이를 가져온 원인으로 성도태가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